안녕하세요. 독해력에 관한 학계의 정설 시리즈 영상입니다. 월터 킨치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저작을 많이 남기셨기 때문에 연구를 조금 하시는 분들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스키마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는 것만으로 잘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험 공부를 할 때 이런 경험 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고서 또는 학습하는 것 자체를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보는 그 실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잘 됩니다. 잘 기억되기도 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 좀 허술하게 이해했거나 빠뜨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을 때 단지 그냥 뭐는 뭐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경 지식 안에는 어떤 것이 어떠어떠하다, 왜 그렇고 어떤 면이 있다 이런 것들, 내용의 부분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들은 그 안에 촘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그 중에 일부만을 알고 있고 일부 관계들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이 있다, 어떤 관계에 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익히면서 배우게 된다면 그걸 얼마나 깊이, 얼마나 세세하게 또는 얼마나 더 확장되거나 다른 지식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아는 정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없어서 글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배경 지식을 되게 단순하게 뼈대 같은 것도 없거나 단편적으로 그냥 뭐는 어떻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라는 것은 그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상태가 체계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배경 지식을 시츄에이션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월터 킨치 이 학자가 시츄에이션 모델을 이야기를 했는데 글 읽기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시츄에이션 모델을 업데이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는데 그게 체계적이라면 아까 뭐뭐 하니까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이러이러한 사실들이 이렇게 또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또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는 원인, 배경,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그것을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알고 있는데 그게 더 세밀해지고 정교해진다든지 더 확장된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배운 지식들이 더 업데이트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대학교에 가서 전공을 공부하기 시작한 분들은 본인이 알고 있지 않은 영역의 지식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능만 해도 사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그리고 자신이 이미 알고 있지 않은 배경 지식을 다루는 글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공무원 시험이든지 리트 같은 시험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막 들어가서 전공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자신이 접해보지 못한 학문들 다른 배경 지식 그러니까 자신의 배경 지식이 아닌 다른 지식 세계로 뛰어들게 돼요. 그런 것들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서 나는 잘 읽지 못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실제로 독해력이 좋지 않은 분들한테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내가 접하지 못했던 지식을 접함으로써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자연스럽고 또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월터 킨치의 책에서 그 아주 숙련된 독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배경 지식, 어떤 영역적 전문성이 있는 영역 이외의 것을 읽는다면 당연히 잘 읽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도 만약에 어떤 그 물리학적인 물리학 텍스트를 읽게 된다면 나는 잘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시츄에이션 모델이 있어야 그걸 더 업데이트 해나가면서 이해를 할 텐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멀리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 언어를 통해서 표현한 것들이 어떻게 무엇과 연결시킬지를 찾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더듬더듬 하듯이 또는 잘 생각하면서 이건 이런 걸까? 이렇지 않을까? 아, 맞아.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신속하고 능숙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인 어떤 그 활성화. 제가 이제 그 스키마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즉각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라서 아, 이건 이런 거잖아. 이렇게 할 수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잘 아는 내용이 아닌 것을 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노력을 요구하는 수고롭고 그 strategic process, 그러니까 전략적 처리 과정을 요하게 된다. automatic process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오, 이렇지.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탐색하고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이해한 게 맞나? 내가 지금 이런 생각들을, 이런 지식들을 끌어와서 지금 이 텍스트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말이 맞나? 그리고 좀 더 읽다 보니까 뒤에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런 내용과 내가 아까 이해했던 게 서로 연결이 되고 이어지고 말이 되나? 아까 이러이러하다라고 이해했었는데 지금 읽는 거 보니까 뭐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면 이전에 내가 읽은 것들이, 이해한 것들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읽는 게 아까 앞에 읽고 이해한 거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잘못 이해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험도 사실 필요하게 돼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그 이해 수준을 모니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츄에이션 모델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읽으면서 파악하는 그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걸로 바꿔 끼거나 다르게 이렇게 연결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타타타닥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의식적이고 애써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써서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자동적인 처리에 의해서 되지 못하는 텍스트를 어떤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해석해 가느냐, 여기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가 보면 이런 이제 전략적인 그리고 의식적이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effortful한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처리해 갔던 것들이 서서히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숙하지 않으니까 좀 굉장히 신경 써서 애써서 하지만 이것이 숙달되면 그때 어느 때 반사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자동적으로 작동시키는 그 스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도해보고 저렇게 시도해봤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글이 이해되는 이런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컴프리hension도 shallow comprehension이 있고 deep comprehension이 있어요. 그래서 deep comprehension은 조금 일반적으로 의식적일 수도 있지만 그 deep comprehension에 능한 사람은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 능숙하지 않은 사람은 shallow comprehension만 하거나 아니면 그것마저도 해야 될 지점에서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약한 추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거죠.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면 그러면 아마 이랬을 거야. 그럼 뭐 말하자면 우산을 갖고 가요. 그러면 비가 올 건가 보다. 일기예보가 비 오는 걸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나 보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즉각적일 수 있는데 비가 온다거나 비 올 때 우산을 쓴다는 건 우리 문화, 우리 기후로 봤을 때 굉장히 익숙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의 환경 또는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의 어떤 모습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있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안 들겠죠. 그리고 좀 더 복잡한 것들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우산을 들고 있는 것 보니 비가 올려나 보다. 요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배경 지식에 대한 얘기, 그리고 방금 시츄에이션 모델이라고 했는데, 시츄에이션 모델이 뭔가를 설명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학자들이 시츄에이션 모델이라고 명명한 어떤 개념이 읽기에 왜 필요하냐.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글을 읽는 상황에서도 배경 지식이 업데이트되는 그러한 읽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적이면서 또 자동적인 것 이상의 좀 복잡하거나 더 잘 해내야 되는 그런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처리 과정을 숙달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자동적인 자신만의 스킬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